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영화나 소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 있다면 그건 경찰도 군대도 아닙니다. 자신만의 법으로 움직이고 정부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그들. 우리는 이들을 마피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엔 마피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사마페, 일본에는 야쿠자, 이탈리아에는 마피아. 이 세 조직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조직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예상해보세요. 오늘은 세계를 움직인 세 개의 조직, 사마페, 야쿠자, 마피아를 완전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무섭고 누가 더 은밀하며 누가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간여행을 해볼까요? 이 무서운 조직들이 언제, 어디서,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사마페는 무려 400년 전인 160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상상해보세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마페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정말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단체였어요. 마치 독립운동가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되찾는 일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점점 범죄 조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야쿠자도 사마페와 비슷한 시기인 160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일본에는 불공정한 상인들이 많았어요. 가격을 속이거나 가짜 물건을 팔거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상인들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상인들과 무사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서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자 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좋은 목적이었어요. 마치 슈퍼히어로 같았죠. 하지만 사마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과 폭력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피아는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1800년대에 시칠리아라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섬에서 시작됐죠. 그때 시칠리아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부패한 관리들과 욕심 많은 귀족들이 농민들을 괴롭혔거든요. 세금은 너무 많이 내야 하고 도둑들도 많았어요. 농민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서로를 지키자. 그래서 마피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엔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 지역을 다 관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장악해버린 거죠.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지배하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세 조직 모두 처음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다 범죄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사마페는 정말 신기해요. 모든 계급을 숫자로 나타내거든요. 가장 높은 보스는 426이라는 숫자로 불러요. 왜 426일까요? 이건 중국의 옛날 점술과 관련이 있어요. 4 플러스 2 플러스 6은 12인데 이 숫자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밑에는 415부 보스, 438중간 보스, 432 감시자 등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반 조직원들은 49라고 불러요. 만약 사마페 멤버들이 만나면 숫자만 들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이 사람보다 높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체계적이죠? 명령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49인 일반 조직원이 426인 보스에게 직접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마치 군대처럼 계급이 철저해요. 야쿠자는 정말 독특해요. 마치 큰 가족처럼 운영되거든요. 제일 위에는 쿠미초라는 아버지 같은 보스가 있어요. 그 밑에는 와카가시라라는 아들 같은 부보스들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코분이라는 손자 같은 중간 보스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야쿠자는 일본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활동해요. 심지어 사무실에 간판도 걸어놓고 명함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 야쿠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경찰도 야쿠자가 몇 명이고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쿠자들은 의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을 배신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야 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마피아는 패밀리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라 조직을 뜻해요.
제일 위에는 돈단 또는 카포디 투티카피 모든 보스의 보스가 있어요. 그 밑에는 언더보스, 콘실리에리 조언자, 카포 중간, 관리자, 그리고 솔다토 병사들과 있어요. 마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오메르타 침묵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조직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경찰이 잡아가도, 감옥에 가도, 죽을 위험에 처해도 입을 열면 안 돼요.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조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마피아는 의식도 있어요.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때는 성인의 그림을 태우면서 맹세를 해요. 이 그림처럼 내가 배신하면 나도 타서 제가 되겠다라고 말이에요. 정말 무서우면서도 신비로운 조직이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조직들이 뭘 하면서 돈을 버는지 알아볼까요? 사마페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해요. 마치 대기업처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약이에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마약을 전 세계로 보내는 일을 해요. 정말 나쁜 일이죠. 두 번째는 인신매매예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끔찍한 일을 해요. 세 번째는 사이버 범죄예요. 컴퓨터를 해킹해서 돈을 훔치거나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번째는 도박장 운영이에요. 마카오나 동남아시아의 큰 카지노들 중에는 사마페와 관련된 곳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정말 놀라운데 연예계에도 손을 대요. 홍콩이나 중국의 유명한 배우나 가수 중에는 사마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야쿠자는 일본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해요. 첫 번째는 파친코예요. 파친코는 일본의 대표적인 도박인데 많은 파친코 가게들이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보호비 갈취예요. 가게나 회사에 가서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쁜 일이에요. 세 번째는 부동산과 건설업이에요. 놀랍게도 야쿠자가 운영하는 정식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말이에요. 네 번째는 금융업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야쿠자 조직에 들어있는 빌딩에 진짜로 간판이 걸려 있어요. 파사무소라고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요즘은 일본 정부가 점점 강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예전만큼은 못해요. 마피아는 정말 다양하고 무서운 일들을 해요. 첫 번째는 마약 밀매예요. 특히 남미에서 만든 마약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일을 많이 해요. 두 번째는 도박이에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합법적인 카지노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세 번째는 정말 무서운 청부살인이에요. 돈을 받고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네 번째는 돈 세탁이에요. 나쁜 일로 번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가짜 회사를 만들거나 정식 사업에 돈을 섞어서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정치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게 하거나 큰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마피아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업가나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조직들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사마페은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본거지는 홍콩이에요. 홍콩은 작은 도시지만 사마페의 힘이 정말 강해요. 홍콩 영화를 보면 사마페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카오에도 있어요. 마카오는 카지노로 유명한 곳인데 사마페가 도박 사업에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대만에도 있어요. 대만의 사마페는 중련방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조직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전체에도 퍼져 있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있어요.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에도 있어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밴쿠버 등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 사마페 조직이 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건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콩의 사마페와 뉴욕의 사마페가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마치 글로벌 회사처럼 말이에요. 야쿠자는 주로 일본에 있어요. 일본 전체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야쿠자가 있다고 해요. 정말 많죠? 가장 유명한 야쿠자 조직은 야마구치구미예요. 이 조직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멤버가 있어요. 정말 큰 조직이죠. 그 다음으로는 스미요시카이, 이나가와 카이 등이 있어요. 이 조직들이 일본의 3대 야쿠자 조직이에요. 최근에는 일본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일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야쿠자는 사마페나 마피아에 비해 국제적인 활동은 적어요. 주로 일본 안에서 활동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일본 정부가 폭력단 배제 조례라는 강한 법을 만들어서 야쿠자를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쿠자 조직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0만 명 정도로 줄었어요. 마피아는 정말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되었는데 1900년대 초에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마피아도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미국에서 마피아가 정말 유명해진 때는 1920년대예요. 그때 미국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금주법이 있었거든요. 마피아는 몰래 술을 만들고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뉴욕에는 5대 패밀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마피아 조직들이 있어요. 감비노, 제노베세, 루케세, 보나노, 콜롬보 패밀리예요. 이 이름들 영화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시카고에도 유명한 마피아가 있었어요. 알카포네라고 들어봤나요? 정말 유명한 마피아 보스였어요. 지금도 이탈리아와 미국에 마피아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FBI와 이탈리아 경찰이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모습을 감추고 더 조용히 활동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이에요. 이 세 조직 중 누가 제일 강하고 무서울까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사마페는 여전히 매우 활발해요. 특히 사이버 범죄 쪽에서 정말 강해졌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조직이에요. 야쿠자는 많이 약해졌어요. 일본 정부가 정말 강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예전만큼의 힘은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마피아는 정말 신비로워요.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씩 경찰이 큰 사건을 터뜨리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마페의 강점.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잡기 어려워요. 사이버 범죄에 정말 능해요.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더 강해졌어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요. 야쿠자의 강점.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조직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의리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마피아의 강점. 정말 조용하고 은밀해요. 정치와 기업에 깊이 침투해 있어요. 오랜 경험과 전통이 있어요. 돈 세탁 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사마페가 무서운 이유. 보이지 않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활동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야쿠자가 무서운 이유. 너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에요. 마치 군대나 대기업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야쿠자 없는 일본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마피아가 무서운 이유. 완전히 침묵 속에서 움직여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누가 마피아인지도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평범한 사업가가 사실은 마피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들은 이런 조직들을 그냥 놔두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국과 홍콩. 사마페를 잡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이버 범죄 수사팀을 따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마페가 워낙 국제적이라서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본. 폭력단 배제 조례라는 강한 법을 만들었어요. 야쿠자와 거래하는 회사들도 처벌하고 야쿠자가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집을 빌리는 것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야쿠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미국과 이탈리아. FBI와 이탈리아 경찰이 협력해서 마피아를 추적하고 있어요. RICO법이라는 특별한 법도 만들어서 마피아 조직 전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했어요. 국제협력. 인터폴 국제경찰기구 전 세계 190개국이 참여해서 조직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드래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조직범죄를 추적하고 있어요. 유럽연합 유로폴이와 로피오에를 통해 마피아와 조직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요. 이탈리아 마피아가 독일이나 네덜란드로 도망가도 바로 잡을 수 있게 협력하고 있어요. 금융 추적 전 세계 은행들이 협력해서 조직범죄의 돈 흐름을 추적해요. 수상한 돈 거래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첨단 기술 활용. AI와 빅데이터 경찰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직범죄를 미리 예측하기도 해요.
사이버 수사 조직 범죄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니까 사이버 수사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이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일. 수상한 활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기. 조직 범죄와 관련된 사업체에 이용하지 않기.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이나 대출 광고 조심하기. 조직 범죄는 우리 사회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경찰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들과 싸우고 있어요. 과거에는 조직 범죄가 더 강력했지만 지금은 법이 더 엄격해지고 국제 협력도 잘 되고 있어서 많이 약해졌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게 활동하기는 어려워졌죠. 우리 시민들도 조직 범죄에 대해 잘 알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힘을 합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범죄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마이너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